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미는 북클럽에서 받은 6권을 하루에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방에 넣어주고 저의 독서대도 넣어줍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0분이고 이렇게 2권이 남았어요. 착한 애나랑 런던 거리 헤매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졸려요. 5시간 정도 책을 읽었고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졸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만큼만 읽으면 돼요. 둘이 합쳐서 한 200페이지밖에 안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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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한계다. 이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계속 읽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얼마 안 남았어.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해악의 기능과 비교할 때 웃음의 기능이 비교적 미미하기는 하지만 인생과 예술에서 웃음 드디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저 6권 다 읽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27분이고요. 다 읽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8시간 챌린지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책에 대한 스포 없는 후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책과 추천하지 않는 책을 말씀드릴게요. 클럽 2차, 3차 배송이신 분들은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책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8시간 챌린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도 종일 독서 챌린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고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냥 미는 북클럽 특집이잖아요. 책마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권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꼭 오늘 몇 권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마지막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오늘 하루 종일 책을 읽으니까 너무 보람차고 특히 북클럽 책 오자마자 다 읽었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각 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입니다. 29명의 순례자가
캔터베리 사원을 가려고 하는데 순례를 가기 전에 여관에 묵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 배틀을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이야기 배틀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장부 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앨리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남편이 5명인데 그 5명의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좀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비타 색빌 웨스트의 모든 열정이 다하고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살에 총독의 아내인 레이디 슬레인이 총독이 죽고 나자 난 이제 자연에서 살 거야. 돈 다 필요 없어. 너희도 오지 마.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자식들한테 줘버리고 떠납니다. 그 소로의 월든처럼 갑자기 자연인의 삶을 꿈꾸듯이 시골로 갑자기 가버립니다. 여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뭐 돈에 대한 가치관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노년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노년의 의식, 노년의 감각이란 기이하고 흥미로웠다. 정신은 전과 다름없이 어쩌면 전보다 더 기민했다. 최후가 임박했다는 생각에 더욱 날카로워지거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분발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몸만은 다소 위태로워서 신뢰할 수 없었고 방향 감각도 의심스러웠다. 레이디 슬레인이 드디어 뭔가 사유할 시간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두께 얇아서 쏜살문고 구매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은 충분히 뽕을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읽었던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입니다. 사실 제가 10분 만에 읽었어요. 한쪽이 독일어고 한쪽이 한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카프카가 직접 그린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 실존이라든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카프카의 고찰이 좀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너는 내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가장 밑바닥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겠다. 어떤 공간인데? 여기는 어쩌면 가장 밑바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겠다. 단지 강제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제가 외국 시는 잘 모르는데 카프카라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읽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입니다. 헤세의 첫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헤세의 다른 소설들과 유사한 점도 많았어요. 자아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고 그 여행길에서 뭔가 내면이 확장되고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헤세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 헤세만의 뭔가 자아 찾기 그런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공 페터가 짠해요. 사랑도 안 되고 가까운 사람도 죽고 뭐 고향을 떠나고 꿈을 쫓고 막 이러는데 읽는 내내 왠지 따뜻해. 이 소설 자체가 따뜻해요. 뭔가 페터의 순수한 내면과 삶을 보면서 의외로 힐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착한 애나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지 전혀 안 착해 보인다. 애나는 이제 식모이고요. 근데 진짜 착해요. 투덜대면서 다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난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꾸 행복해 보여. 이 문장에서 딱 애나의 삶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는데 후하다. 늘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 하지만 그들과 주고받는 일은 그들이 베푼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독일 출신의 검소한 애나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여전히 세상은 따뜻하고 여전히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막 이런 되게 훈훈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에세이를 말씀드리자면은 거리의 악사라는 챕터였는데요. 음악가를 어떻게 울프가 표현을 하냐면 그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는 법이나
인간적인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가장 사나운 신의 사제다. 오타쿠 마음을 울린 울프가 여성의 자립과 자유를 주장한 작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울프의 서재, 산책, 주변 인물 등 다양한 일상 속 시선을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6권 오늘 제가 소개드린 6권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빠밤 모든 열정이 다하고입니다. 삶과 죽음, 또 물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되게 배울 점이 많고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어서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책은 짠! 카프카의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분 만에 다 읽게 되고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이 프란츠 카프카의 팬이라면 혹은 그가 그린 사파를 소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길고 긴 종독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또 책 관련한 재미난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잡동사니 4권을 하루에 한 번에 다 읽는 챌린지를 찍어볼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책 관련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으면 꼭꼭 댓글 달아주세요. 저 책 추천 진짜 좋아합니다. 제발 추천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